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닮음입니다. 문장을 오늘 들어갑니다. 와. 이거 넣어주겠지? 문장을 들어가면 이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문장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긴 문장을 해볼 텐데요. 지금 택배가 와서 택배를 출고시켜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올게요. 안녕. 짧은 문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문장으로 할 거냐면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를 한번 써볼 텐데, 이 시가 되게 길고 되게 내용도 좋은데 오늘은 짧은 문장이니까 이 제목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예쁘게 그리고 조금씩 본인의 개성을 넣어서 강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단어별로 하면서 뭐 자간도 맞춰야 되고 키도 맞춰야 되고 강조도 강중약 조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적용을 시키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먼저 그냥 일단 써봅니다. 그냥 쭉 써보시고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이걸 쓸 거다 라고 쭉 써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맨 처음 배웠던 우리 키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달, 여러분은 줄공책에다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달, 그리고 이는 어떤 크기인지 아시죠? 달의 다와 같은 크기로 이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받침이 있는 거랑 없는 거 달, 이 할 때 두 개 다 써놨으니까 얘네 기준으로 받침이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같게 해주시면 돼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여기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를 같은 조사는 조금 더 작게 화랑 비슷한 크기 주시다니요. 여기서 크기 체크를 해봅시다. 달떴전, 를은 조사니까 좀 작게 해주고, 나머지 이다고 화를 주시다니요. 이게 점점 키가 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키를 맞춰주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단어이기 때문에 안 해봤던 줄 바꾸기를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행간을 하면서 줄을 어떻게 바꾸는지, 줄 바꿨을 때 어떻게 간격을 유지하는지를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줄을 바꿀 때는 보통 되게 터무니없는 데서만 줄 바꿈을 해주지만 않으면 돼요. 뭐 달이 떴다 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렇게만 안 되고, 이제 말이 되게 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네 줄로 할 경우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런 느낌. 그래서 말이 끊기는 부분마다 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할 때 보시면 두 줄을 할 때든 네 줄을 할 때든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서 이제 가운데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대칭이 되는 길이가 될 수 있도록, 밑에 줄이 더 글자가 많으니까 밑에 줄이 앞으로 좀 더 나와서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달이 네 줄은 이렇게 끊어 해주시면 돼요. 점점 주시다니요가 제일 기니까 제일 앞에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 정렬.
네, 일단 가운데 정렬이라 하면 우리가 한글에서 보는 가운데 정렬처럼 완전히 대칭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충 가운데쯤에 글자가 제일 많게끔,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요 비율이 비슷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강약 조절을 할 텐데, 두 줄에서는 전 달이랑 주시 다니오의 주에 강조를 해줄 거고, 네 줄에서는 달이랑 전화에다가 조금 강조를 해줘 볼게요. 왜냐면 얘가 달이 떴다고 전화에다가 여기 해버리면 앞으로 너무 쏠리니까 좀 주시 다니오의 주자에다가 좀 해볼 거고, 네 줄일 때는 둘이 붙어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도 어떤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달은 우리 저번에 했던 리을을 예쁘게, 달이 떴다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약, 강, 약, 나머지는 똑같은 중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도 중이고 르은 약이겠죠. 주 할 때는 밑에를 길게 해주시고 주시다니요, 이런 느낌. 그리고 네 줄일 때는 달도 마찬가지로 달이 떴다고 전화, 전화를 주시다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약간 좀 번외 같은 경우인데, 이제 끝날 때쯤에 되면 얘가 좀 여기 비율이 조금 짧다거나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나 요 이런 거는 획을 길게 해줄 수가 있겠죠. 주 같은 것도 다른 뭐 지으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획 하나를 이렇게 길게 빼주시는 거라고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4단계 정도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때까지 배운 거를 다 쏙쏙 집어넣은 거예요. 잘 집어넣었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완성을 하는 건데, 한 번에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훨씬 완성도 있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 번 망친다고 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예쁜 글씨를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2줄을 할지 4줄을 할지 골라서 전 2줄을 할게요. 달이 떴다고 해서 앞에 연습을 해보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뭐 다시 뭐 좀 더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면 되거든요.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어떤 뭐 엽서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라든지 뭐 책갈피라든지 어떤 프레임이라고 쳤을 때 그 가운데 아니면 뭐 다른 뭐 구석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냐면, 이 글이 누구 글인지 출처 표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필통이 나와서 놀랍죠? 출처 같은 걸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쓴 본 내용을 쓴 펜이랑 다른 펜을 써주는 게 좋아요. 뭐 지금 물론 이것도 그 굵기 차이가 없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얇은 펜으로, 굵기 차이가 아예 안 나는 그런 펜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운데 정렬로 썼으니까 가운데다가 김용택 시인의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딱 이제 출처나 뭐 이제 이 글 아니면 또는 노래 가사, 뭐 노래 제목이다. 그럼 가수명을 쓸 때는 하단에 빈 곳에 정가운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 여백이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또 좋냐면 만약 글이 조금 위로 쏠렸다. 근데 이게 완전 가운데 써지면 그 위로 쏠린 게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 출처를 꼭 표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작권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캘리로 썼다고 저작권을 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분들에는 예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이니까 좋아하는 글을 그 작가가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썼으면 좋아요를 눌러주겠죠. 저도 좋아요를 누르겠죠. 여러분이 잘 쓰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죠? 참 쉽죠?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그냥 쓸 글 하나를 정해서 그냥 써봅니다. 두 번째로 짠! 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자리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런 키를 맞춰주시고 이제 줄 바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줄을 바꾸면서 구도라는 게 생겨요. 이게 덩어리지게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구도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강조할 부분들을 정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단어를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으니까 문장도 이것만 해도 진짜 이제 뭔가 좀 캘리스럽다라는 느낌이 나오고 이제 좀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배우는 사람 한번 짧은 문장들 여러 개 연습해보시고 또 많이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긴 문장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이게 이제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